김해 부원동에 들어설 NHN 데이터 센터 건립을 두고 전자파 우려 등의 이유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동전으로 이웃 돕기를 실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합천의 한 지역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업의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 이번 시간은 전문가 컨설팅으로 병해충 방제에 나선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김해 부원동 일대에 들어설 NHN 데이터 센터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열섬 현상에 전자파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NHN 관계자가 김해시까지 내려와 해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단체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의견서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10만 대의 서버가 돌아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등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 시민들이 전자파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데다 도심지 온도가 높아지는 열섬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데이터 센터 유해 의혹으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센터 건립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지화를 통해서 폭염 대책을 세울 것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좀 떨어진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지자체가 유치 기대 효과로 밝힌 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 데이터 센터의 경우 상주 인력이 수십 명에 불과하고 이 인력조차 수도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NHN 측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두꺼운 단열재와 콘크리트 시공으로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바깥에 닿는 전자파는 일반 가정집보다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섬 현상의 경우 냉각탑에서 외부로 발생하는 열 자체가 한여름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형 마트들도 7,000kW 정도를 사용하고 저희가 그 두 건물에서 다 사용할 전기가 2만 kW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실측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다. 기대한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는 업무 협약을 통해 경남도 내 대학 출신 등 지역 인재 고용을 명시해놨다며 인근 대학과 협업해 데이터 전문가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대학과 상생 협력하여 IT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연차적으로 최소 500명 정도 고용으로 고급 인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어집니다. NHN과 김해시의 해명에도 환경단체는 산업단지 내로 입지를 변경할 수 있냐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 답변에 따라 데이터 센터 입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요즘 돼지 저금통에 동전 모으는 분들 보기가 쉽지 않죠. 동전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32년 동안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동전으로 이웃 돕기를 실천한 천사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합천 돼지 저금통 기부천사 구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합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2년째 다방을 운영 중인 차민영 씨. 동네 사랑방과도 같은 이곳을 직접 가꾸고 운영하며 남몰래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꾸준히 모아 32년간 이웃 돕기를 실천한 민영 씨. 민영 씨는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주위 이웃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전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민영 씨의 이런 작은 마음이 모이고 또 모여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과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공로로 인정받아 지난 15일 2019년 국민추천 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가분한 상을 주니까 참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이제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참 가분한 상을 받게 되는 계기도 된 것 같고. 30여 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 1,500여만 원. 매일 커피 한 잔 값,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일이 하루의 마지막 일과입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도, 자식들을 혼자서 챙기는 것도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민영 씨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돼지소 저금통을 갖다가 깨면 사실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과연 갖다 줘야 되나, 해야 되나. 내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애 뭐 하나라도 사주겠는데 그런 갈등을 갖다가 이기내기가 참 힘들었고요. 이걸 하루라도 안 여면 굉장히 좀 뭐랄까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저금통 기부도 기부지만 이웃과 직접 마음을 나누고 힘이 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30년 전 마음으로 낳은 딸 하나까지. 늘 곁을 지켜주고 함께한 덕에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부 활동을 하면서는 지금 제 작은 딸아이를 키운 그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때 내가 그 부모로서의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금은 나이가 41예요. 눈이나 비가 올 때는 내가 집에서 데리고 자고 학교 보내고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게 제일 지금 남고요. 계산대 옆을 늘 지키고 있는 돼지 2마리. 민영 씨는 가게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돼지 저금통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네,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 이상은 물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하는 날까지는 제가 계속 하고 싶고요. 내 조그만 기부 문화가 남한테 조금 더 밝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잖아요. 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헬로티비 뉴스 부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 농업을 살리기 위해 창원시에선 플러스 창원농업, 플러스 지역경제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현장에서 펼치는 모습인데 최첨단 장비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정보를 전해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창원 전문방재단의 활동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민수야, 분위기가 심상찮다. 출동시켜라.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Battle cruiser operational. Receiving transmission. Engage. Take it slow. Somebody call for an exterminator. Ghost reporting. Nuclear launch detected.
드론방재단 전문지도사 기술지원단 기대해주세요. 병해충은 잡아야 맛.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음주 교통사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사망사고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경남지방경찰청이 9월 7일까지를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들어갑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도로 옆 배수로에 차량 부품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 2명이 남해에 놀러 왔다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남해 펜션에 와서 머물다가 이제 삼천포로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다.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510건. 지난해보다 100건 넘게 늘었는데 사망사고도 8건에서 16건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내 모든 경찰서가 금요일을 포함해 매주 한 차례 이상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위험 구간을 선정해 게릴라식 단속에 나섭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대해선 S자 검문 방식과 함께 차량 안의 공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비접촉 감지기 활용하고 S자형하고 스팟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금요일 날은 집중적으로 아마 좀 강도가 높게 단속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남해 쪽 지리산권 명소가 많지 않습니까? 경남은 지금 이제 해외도 못 나가니까 휴가철에 아마 이 지역으로 오게 되면 뭐 운전 안 했으면. 늘어나는 음주교통사고에 집중 단속을 예고한 경남경찰. 경찰은 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찬호 창원시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받고 방역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창원시 보건소가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서 촬영본을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3시 40분쯤 A씨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해 마산 하포구 인근에서 택시기사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11만 원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는 창원대학교 인근에 택시를 세운 뒤 블랙박스를 버리고 지문을 닦는 등 흔적을 지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순간 감정이 울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고 밝혔으며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외출한 40대 남성 A씨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25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17일 오후 8시쯤 전담 공무원이 불시 점검을 한 결과 무단 외출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김해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18일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 안심밴드를 부착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남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값이 8주 연속 오르면서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경남 지역 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7월 셋째 주 1,344.1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셋째 주 1,227.82원 이후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유 가격 역시 1,147.65원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수출이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창원세관은 지난달 경남 수출이 전년 대비 11.4% 감소한 3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 감소 요인은 자동차 부품과 선박, 철강 제품 등 경남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창원소방서 북면 119 안전센터가 20일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1원 1,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선 북면 119 안전센터는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심신안정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북면 119 안전센터 준공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북면 지역 소방 서비스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통합당 경남도당은 지난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윤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이달 말쯤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최종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윤 신임 위원장은 도민 기대에 부응하고 경남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경남 미래 발전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와 BNK 경남은행이 동반성장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올해 100억 원씩을 출연해 모두 200억 원의 동반성장 협력자금을 조성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원전기업 협력업체, 조선사 등 중소기업에 다음 달 3일부터 저리로 융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2021년까지 각각 50%씩을 출자해 현재 1,700억 원 규모인 동반성장 협력자금을 2천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의료진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케이블카 무료 탑승 이벤트를 종료했습니다. 통영 관광개발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의사 65명과 간호사 230명, 소방관 72명 등 총 367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탑승 이벤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한 의료진과 소방관 등 코로나 영웅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은 민원 발급 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고성군은 그동안 고성읍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수수료 카드 결제 서비스를 20일부터 13개 면사무소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서류 발급 시 현금을 챙겨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오전까지 흐리겠지만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흐리다 목요일, 금요일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0m까지 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낮 기온 30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습도까지 높아 반 이상의 불쾌감을 느낍니다. 낮 시간 냉방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